기초가 중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수행을 할 때 주로 평소에 뭐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세요? 저는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몸의 감각이나 움직이는 그때 동작할 때 감각들 그리고 가슴의 느낌이나 생각들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상에 관심을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관심을 가지면 사띠가 있어요, 그죠? 그 내가 사띠가 있기 위해서만 이렇게 주로 노력을 하는 게 평소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사티를 이어가려고 CRT를 이어가려고만 노력해요. 견해를 점검해보고 견해를 점검해보고. 그럼 사띠를 주로 이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지 않을 때랑 차이가 있다면? 우선 사티를 잊었을 때를 잘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어가면은 이런저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덜 하게 되니까 당장 관내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하여튼 밖으로 끄달리는 게 일단 적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니까 사띠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습관적인 반응을 덜 하고 네. 그 습관적인 반응을 할 시간에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띠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안 할 때보다 많아지죠. 안 할 때보다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지나면서 많아지는 것 같냐고. 근데 사실은 제가 한참 잘 안 하다가 요즘 며칠 들어가지고 사티를 좀 계속 이어가려고 해가지고요. 예. 이게 장기적으로 비교는 어렵네요. 그럼 지혜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지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방식이 그걸 계속 뒀을 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얼핏 보게 되고 그런 면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다, 이건 단지 마음이다. 그런 걸 아니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 이제 이런 지혜가 좋아지는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건 그닥 늘어났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안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요. 일단 확실한 이해는 없어요. 자를 잘 모르겠네 본인이 그죠. 늘어난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죠. 그 예를 들면 내가 아마 사띠를 많이 했어요 그죠. 좀 마음이 사띠가 있을 때는 사마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마 좀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그럼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더 이해해 간다고 생각이 드나요? 마음가짐의 중요성은 확실히 사티를 줄 때도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나요. 로가로 하지 않는 게 특히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티를 줄 때도 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요. 그냥 좀 하나를 알더라도 계속 이렇게 되도록 끊기지 말고 그 사띠를 하루 종일 꾸준히 이렇게 둘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그때 마음도 가볍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확실히 그 사띠의 상태도 좋아져.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바른 생각을 했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죠. 그렇게 하면 수행이 잘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띠가 잘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바른 생각으로 하는 거 바른 마음가짐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진짜 중요하다 라고 이해가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바른 마음가짐을 수행하는데 능숙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근데 좀 이렇게 길게 봤을 때. 근데 저는 다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왜냐면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헤매게 되잖아요. 예. 방향을 잃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수행을 했으니까 느끼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한 번 느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행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배워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죠. 그죠? 실제로. 보살님은 어떠세요? 뒤에
우리. 예, 예. 보살님은 수행할 때 주로 뭐에 관심을 가지세요? 몸의 느낌을 많이 예, 예, 예. 보는 거는 아직 보니까 그냥 예. 보고 보이는 거는 아직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 마음이 나가고 그냥 집중해서 보니까 마음이 나가는다는 그런 느낌이 못 예. 있고 그냥 몸에서 자극이 오고 들리고 하는 이 몸에서 오는 느낌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 이제 사티가 있게 돼요, 그죠? 네. 그렇게 사티가 있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뭐 관심을 가지세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어, 무슨 일이 딱 자극이 올 때 예. 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원인에서 오는 결과다. 예, 예. 안 그러면 이거는 대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평소 때는 뭐 그런 걸 잘 모르면서 예, 예. 그 느낌만 보고 예, 예. 근데 무슨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는 빨리 이제 그때만 이제 내가 지혜를 사용하여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럼 내가 어찌됐든 내가 몸의 느낌이나 아니면 좀 일이 생겼을 때 반응하는 그런 마음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사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아지지. 사티는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쪽 쪽으로만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조금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 부자님은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그죠? 전에 이야기했던 분은 할 때는 많아지는데 안 할 때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죠?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그걸 좀 탁 내가 전에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본인이 이게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이건 마음이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다.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은. 조금. 옛날에는 그냥 주문하듯이 예. 이거는 아주 진언처럼 이 대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다가 예. 지금은 조금은 이게 이런 거는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구나라는 건 조금씩은 나아지겠습니다. 그럼 대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통증 같으면 예. 옛날 같으면 다리에서 통증이 이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통증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대상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예.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니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이 휘둘리지 않고 그냥 옛날 같으면 거기에서 그냥 붙어서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그 예. 당시에 그렇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연이 이렇게 사라지고 이 자체를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만 이게 사라지고 그때 되면 또 딴 게 또 들어오면 그걸 보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걸 조금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좋아져요. 원래 대상이라는 의미는 그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알아차려지는 성질을 대상이라고 해요. 이건 알아차려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했을 때 그걸 대상이라고 이해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그 통증 자체가 그 느낌 자체가 일어난다고 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느낌 자체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약간 좀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또 그걸 대상이라고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내가 좀 이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대상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이해했을 때 그게 대상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지혜든지 있었을 때. 그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든지 대상이라고 이해하든지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하든지 그걸 마음이라고 이해하든지. 그죠? 그럼 평소에 수행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나요? 별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죠? 선생님은 평소에 수행할 때 뭐에 관심을 가지세요? 마음가짐과 예. 사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주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가져야겠습니다가 아니라 평소에 뭘 관심을 가지자고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수행할 때 주로 뭐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띠를 하는데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진다. 아니면 내가 지혜도 오늘도 관심을 많이 가진다. 아니면 마음가짐에 같이 관심을 가진다. 그 중에는 이제 사티를 가장 먼저 챙기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보다도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예. 네, 뭐 그렇습니다. 본인은 예를 들면은 지혜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사티가 있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네, 그러니까 사티를 해서 그 마음가짐이 이제 바르게 되도록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대상이라는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수행에 그죠? 내가 지혜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띠의 힘을 길러가고 지혜의 힘을 길러가는 거죠. 지혜는 바른 마음가짐이 표한돼요. 그러면 사마디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수행이에요. 사실 수행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이걸 내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사띠의 힘을 기르고 있느냐. 그죠? 얼마나 사띠가 이어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느냐. 많은 걸 알 수 있는 사띠 힘을 기르고 있느냐. 얼마나 지혜의 힘을 기르고 있느냐. 그죠?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다. 단지 이건 마음이다. 모든 것은 원근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건 단지 느낌이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지혜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 내가 그런 지혜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와 더불어서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 내가 그 수행하는 마음가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게 노력인 거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죠? 이제 사띠가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걸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띠가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내 사띠가 진짜 좋아지고 있는가, 많아지고 있는가. 거기서 뭔가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막 사띠만 한다고 되진 않아요. 내가 사띠만 막 하려고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사띠를 해야지. 지속적으로 해야지.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마음이 편안하게 사띠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이 바르고 마음가짐이 바르면은 사띠가 하기가 쉬워지고 사띠를 많게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사띠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걸 반복하게 되면 점점점 많아지고 가속도가 붙게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정보 없이 내가 무조건 알아차리만 하려고 하면 힘이 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무조건 알아차리만 하다 보면은 약간 사마디는 생길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약간 집중하면서 알아차리니까.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사티 하는 사람들이. 나름 약간씩 집중하면서 알아차리면 사마디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자꾸 마음이 이제 이 수행하는 마음 쪽이 사마디가 생기면서 또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보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게 돼요. 처음에는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다가 이제 자꾸 사티를 하다 보면 나 자신한테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죠? 그런 습관이 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한테 보이는 거는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게 돼요. 몸의 느낌도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마음도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많이 나고 있어요. 몸의 느낌은 둘째 치더라도 그죠? 마음을 보면은 그죠? 아직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탐진치가 강하니까 당연히 불선한 마음들이 많이 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치상 그걸 많이 보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괴로워져요. 왜 괴로워지겠어요? 이해가 없으니까 그 대상이 단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상이 단지 대상에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죠? 내 마음이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한심해. 그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벌써 이제 잘못된 견해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벌써. 마음에 안 예. 그래서 이런 법문 자리에 필수적으로 나와서 많이 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바른 견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바른 견해 없이 싹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마디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 사마디가 좋아지면 그게 지혜가 없으면 도리어 더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몸의 느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마디가 없을 때는 이게 분명히 보이지도 않았어요. 몸의 느낌 이런 게.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사마디가 좋고 사띠가 있으니까 자꾸 그게 잘 보이고 느껴져요. 근데 그게 사마디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가끔은 아주 작은 걸 크게 이렇게 보게 하는 역할도 해요. 그죠? 사마디 자체가.
사마디가 좋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조그만 것도 좀 분명하게 보면서 그게 느낌은 크게 느껴져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는 없기 때문에 그게 더 강하게 느껴져요. 더 크게 느껴지고. 근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괴로워져요. 마음이. 그런 느낌이 돼서도 마음이 더 강하게 반응을 해버려요. 사마디가 있으면서도 만약에 번뇌가 같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약간 잘못된 견해가 그게 좀 더 강하게 있게 되면 더 위험하긴 해요. 번뇌도 그걸 과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나는데 혹시나 번뇌로 그걸 해석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냥 사티 사마디 자체 지혜가 약한 상태에서 그런 것만 있게 되면은 그게 도리어 내가 그냥 수행 안 할 때보다 더 괴로워지게 느낄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도 기초부문 같은 데 봐도 바른 견해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이 바른 견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걸 키우려면은 자꾸자꾸 바른 견해에서 들어야 돼요. 일단. 그런 바른 정보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돼요. 어머니 나면 토론해야 돼요.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평소에 바른 견해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은 하긴 하나? 생각은 해보는가, 스님들이 스스로.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죠? 내가 좀 마음이 힘이 좋을 때, 이럴 때, 그죠? 아니면 그냥 가끔씩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가? 또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법문을 듣는가? 토론을 해보는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는 그죠? 그런 쪽에 어떤 이런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법문만 듣지 토론 이런 의심 이런 건 잘 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들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숙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자기가 좀 어느 정도, 뭐 수행은 아니더라도 사회 정도는 있었을 때, 그래서 사띠와 사마디가 좋을 때 그 숙고해 놓은 게 정말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 둔 게 있다면은 그죠? 그게 이제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게 좀 더 깊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알아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나름의 약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게 다 노력이잖아요. 듣는 거, 내가 숙고하고, 토론하고 이러는 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이 이해할 만큼만 이해하겠지만 나는 자꾸 그런 어린가 조건을 계속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갖춰주지 않는다면 뭔가 수행이 이렇게 균형 잡혀서 제대로 이렇게 나아지기가 어려워요, 그죠? 선생님이 지혜가 있다면 이미 쌓기는 사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혜라는 게 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련된 지혜. 실제로 보면.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그죠? 내가 지금 지혜를 기르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수행을 할 때 지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수혜가 굉장히 좋다면, 그죠? 수혜가 있다면은 굉장히 좋으면 마음가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못해요. 그죠? 수혜가 있더라도 조금 있고, 그죠? 그렇게 아주 깊은 그런 수혜가 아니에요. 있어도. 아직은. 그리고 지적인 지혜 이런 걸 많이 사용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항상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늘 살면서 탐심과 진심, 치심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약간 마음 힘이 좋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로바로 이렇게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내가 쌌띠를 해도, 그죠? 번뇌로 할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그죠? 내가 지혜를 사용해도, 곧 사해를 사용해도 번뇌로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쌌띠를 하더라도 너무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한다든지, 막 이어지게 하려는지, 뭔가 분명히 너무 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사해를 사용할 때도, 이게 대상화되길 바란다든지, 그죠? 편해지길 바란다든지, 사라지길 바란다든지, 이런 마음으로 사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수혜가 굉장히 좋아지기 전까지는, 그죠? 마음가짐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혜가 아주 굉장히 좋지 않더라도
수행하는 마음 쪽을 내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 힘이 좋아지면은, 그죠? 좀 그런 게 덜 필요해지긴 해요. 왜냐면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탐심이나 진심을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건 좀 덜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죠? 필요해요, 그죠? 좀 더 정기적으로 자주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지혜, 사티, 사마디를 제대로 기르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번뇌를 기르는 수행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수행을 할 때 선생님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마음가짐을 점검하나요? 그에 관심을 가지나요?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이 수행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뭔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그죠? 그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해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수행하는 게 좀 균형 있게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직접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음이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른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왜냐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내가 지금 바른 마음, 좋은 마음을 기르는 수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그냥 무조건 사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걸 의미해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사티를 해야 될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사티가 점점점 많아지는 걸 의미해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혜를 좋게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특히 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죠? 수행은 어차피 내가 수행을 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죠? 수행에서 왜 그게 중요한지도 알아야 돼요. 그죠? 마음가짐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어떻게 점검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수행을 해서 좋아진다면, 수행을 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면, 그런 지혜도 좋아져야 되고, 조금씩. 그다음에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능력이나 또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씩 좋은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수행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죠? 내가 사티가 많아지고, 지혜가 좋아지고, 마음가짐이 밝아지는 거 자꾸자꾸. 이게 수행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사티만 막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지혜로 사티해야 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사티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지혜와 바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하고 있지만 그게 잘못된다면은 그 사티가 선생님들한테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사티가 될 수도 있어요. 지혜와 바른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 사티는 바른 사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쌈마 사티라고 하지 않아요. 수행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게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하는, 수행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 이제 권할 때 그렇게 권하잖아요. 그죠? 가볍게 사티하세요. 편안하게 사티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사실 이런 것도 다요 관련이 있어요. 가볍게, 편안함, 이게 사실은 그죠? 바른 마음가짐과 관련이 있어요. 지혜와도 약간의 관련이 있어요. 그죠? 번뇌가 강하다면 수행하는 마음에 가볍게 할 수 없고 편안하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일어나는 건 다 받아들이고 하세요. 그 말도 지혜랑 관련이 있어요. 그죠? 자연이 이치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조금 이해는 잘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약간은 처음에 노력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럼 편안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수행하는, 아주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권해요. 가볍게 사티하세요. 편안하게 사티하세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티하세요. 그것도 다 처음부터, 그죠? 다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그죠? 사실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 이제 지적인 이해가 부족하니까 처음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듣는 분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그죠?